자, 숙제 좀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디까지였더라? 오늘이 31일이죠. 파트 3, 4. 파트 3, 4 확인하겠습니다. 3강이요. 잠깐만. 그것도 다 한 거지? 좋아. 자, 보자. 자, 여러분 지난번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 훨씬 양이 줄긴 했잖아요, 숙제가. 맞죠?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상시 숙제로 드리는 것들 있죠. 파트 1, 2 하는 거 있죠. 이거 꼭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이 해석 연습을 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해석 연습 안 되면 저 2학기 때 다시 다 쓰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 안 하면 결과가 지난번보다 더 안 나와요. 맞아. 준서는 거꾸로 하면 되겠다. 반대로. 기왕 할 거 채점까지 하지. 그렇죠. 이번에 해석이랑 구문 분석 숙제를 안 준 이유가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좀 혼자서 공부할 시간 이런 게 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꼭 해보셔야 돼요. 꼭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자, 맞아. 자, 숙제는 다들 잘 하셨고, 솔직히 이 정도 양이면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유의어 추가되니까 범위가 늘어나니까 이제 슬슬 또 결과가 또 이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예.
단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유의어랑. 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분량이 늘어나잖아. 그지? 자,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 한 3번째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중간고사 때보다 양을 줄여드렸어요. 대폭 줄였습니다. 대폭. 맞죠?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줄여드렸고, 그 말은 여러분한테 적게 공부하라고 양을 줄여준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공부하라고 저는 양을 줄여준 겁니다. 스스로 단어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석 연습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제가 주는 숙제, 다음 시간까지 해와라 라는 숙제만 해오고 상시 숙제를 안 한다면 오히려 중간고사 때보다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당연한 거잖아. 그쵸? 그때는 억지로 해석을 쓰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내가 많이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한다면 이거는 효율적 공부가 아니라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보면서 이 해석 연습이라든가 아니면 단어 연습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2학기 때 다시 쓰는 걸로 복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특히 단어 결과가 조금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알겠죠? 자, 일단 자료 나눠드리고 오늘 또 진도 나가야 되니까. 자, 일단 지금 테스트 관련된 건 다 집어넣으세요. 지금 테스트하는 시간 아니니까요. 자, 9강 유의어 드리겠습니다. 자, 뒤로 좀. 자, 그 다음에 자습서 드릴게요. 11강. 전에 너네가 시험 범위가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 이제 17강이 이제 한 지문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쌤이 11강이랑 그 17강의 레디 부분 있죠. 그걸 합쳐서 만들었어요. 자습서랑 이제 워크북이랑. 그래서 11, 17강 합친 걸로 드릴게요. 저희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아직 시험을 안 봤잖아. 내일 보잖아. 번호도 모르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모의고사 나오고 난 다음에 확인이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3강 변형 문제 드리고요. 자, 여러분 그 변형 문제나 이런 거는 상시 숙제예요. 상시 숙제. 언제까지 해와라 이렇게 숙제 안내드리니까 여러분이 내용 학습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 이 변형 문제를 풀어보세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변형 문제를 푸실 때 내가 학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형 문제만 푸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학습이 된 상태에서 푸셔야 의미가 있어요. 그걸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 17강 오아시스도 드릴게요. 여기 또 이름별로 써 있으니까 잠깐만. 자, 성빈이 그리고 승빈이, 준서, 그 다음에 예성, 지민, 현종, 은서, 성아, 그 다음에 건우, 재현, 영주. 아니 사진이 쓸 게 없어. 표지를. 이게 사진이 똑같으면은 저기 뭐야, 니네가 혹시 몇 강인지 이게 헷갈릴까봐 내가 일부러 사진을 바꾸려 했거든. 근데 쓸 게 없어. 그래서 막 저기 그 사진첩 막 뒤지다가 무슨 내가 그렇다고 내 아들내미랑 셀카 찍은 걸 올릴 순 없잖냐. 그렇잖아. 저기 맨 처음에는 원래 이 사진을 할까 했어요. 잠깐만, 나 하나 보여줄게. 처음에 어디 갔냐? 처음에는요, 우리 아들내미가 내 머리 쥐 뜯는 사진 이걸로 할까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표지에 넣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 아들내미가 쥐 뜯고 있는 건데, 이건 좀 아닌가 해갖고, 그래서 그냥 쭉 보다가 제가 이제 저기 뭐야, 수업할 때 지금 그 사진이 누군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수업 중에 촬영하고 있는 걸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나한테 보낸 적이 있었어. 근데 그게 있더라고. 그래갖고 몰라 해갖고 그냥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또 하나 또 이제 딴 얘기인데 그 저기 이제 선웅 선생님께 이제 얘기를 들은 건데 이제 대진고 애들한테 이제 무슨 컨테스트 뭐 이런 거를 하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웅 선생님께서. 그래갖고 무슨 컨테스트냐 이러니까 이제 그 표지에 이제 막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얼굴들이 있으니까 가장 예쁘게 꾸민 사람한테 무슨 뭐 기프티콘 보내주기 뭐 이런 거 하시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저보고도 해보라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자애들이 무슨 뭐 스티커 사놨다니 무슨 뭐 별짓 다 해놨더라고. 애들 하는 거 보니까 뭐 염색 시켜놔 무슨 뭐 성전환 시켜놔 아주 그냥 별짓을 다 해놨더라고.
그래갖고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쫄려 할까봐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뭐 애초에 저는요 제 얼굴을 표지에 담는 순간부터 저는 이제 눈깔 파질 생각했고요. 네, 저 머리카락 늘어날 생각했고요. 했으니까 알아서들 하십시오. 알아서들. 자, 쓸데없는 얘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11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진도 나가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빡빡하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면 이미 9강까지 끝났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11강, 17강 합치면 총 7지문 남았습니다. 7지문. 네,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가고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가면은 이제 사실 끝나죠. 네, 수능 감잡기는요. 그래서 지금 일정상으로 봤을 때 아마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가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모의고사 나가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거든요. 그때. 근데 아마 그때 모의고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왜 그러냐면 이게 모의고사를 내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 모의고사가 몇 번이 들어가는지를 일단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거. 5지문밖에 안 나오는데 그 5지문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걸 여러분이 저에게 알려줬을 때 그럼 이제 제가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습서도 만들어야 되고 워크북도 만들어야 되고 뭐 유의연합 변형 문제나 이런 걸 이제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기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면은, 그러니까 너네가 이번 주 중에 알려준다 해도 사실 시간이 좀 촉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진도 나가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일단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은 수능 감잡기 진도가 끝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 하루를 미리 우리가 첨삭을 한번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동안 나갔던 교과서와 수능 감잡기 진도에서 이제 뭐 내용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됐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워크북에서 예를 들어 일치불일치 뭐 이런 걸 푸는데 좀 어려웠거나 아니면은 뭐 변형 문제라거나 뭐 여러 가지 아니면은 기본적인 뭐 어법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질문을 중간에 한번 받아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시면서요. 학습을 하시면서 특히 파트 1, 2 연습할 때 있죠. 그 해석 연습할 때 또는 내용 파악 연습할 때 그때 체크를 좀 잘 해주세요. 질문 체크를 좀 잘 해주시고 난 다음에 자습서도 한번 보고 나 이 부분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체크해놨다가 꼭 그 시간에 저에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봤던 뭐 데일리 테스트든 뭐든 질문할 거 다 가져오시면 돼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11강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강이 원래 빈칸 이제 지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문의 난이도가 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9강 할 때 저의 엄청난 지루해하던 모습을 보셨었죠. 오늘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재미가 있거든요.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이 글의 소재를 먼저 제가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이 글은요. 이 글이 뭐냐면요. 테세우스 배라는 게 있는데요. 소재를 미리 쓸게요. 테세우스 배의 역설에 관한 거예요. 이게 이 글의 소재거든요. 테세우스 배의 역설. 이게 뭐냐면 이게 약간 철학 얘기예요. 철학 얘기. 이게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일단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에서 테세우스가 was a great hero, 이제 위대한 영웅이었다고 했죠.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전쟁 이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the ship,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어떤 거냐? 이런 배야. That had carried him and his men. 그와 그의 이제 사람들이니까 그의 병사들이겠죠. 그와 그의 병사를 태우고 다녔던 배. 이게 was treasured.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졌대요. 배. 그래서 이거 뭐냐? 소대꾸문이야. 소대꾸문.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됐어? 너무 소중하게 여겨져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프리저브드 보존했답니다. For years and years.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이제 보존을 했대요. 자, 콤마하고 아인지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이죠. 뭐뭐 하면서. replace는 교체하다, 대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체하면서. It's all the rotten planks with your pieces of wood. 자, 이 replace라는 표현 자체는요. replace A with B가 한 세트야. replace A with B. 그래서 우리가 replace 대신에 substitute라고도 합니다. substitute. substitute. 잠깐만. substitute. 잠깐만. 갑자기 스펠링 헷갈리네. substitute냐? 맞나? 맞냐? 갑자기 헷갈리네. 잠깐만.
나 왜 이거 헷갈리냐 왜? 야 뭐야 잠깐만. 아 진짜 당황스러운데 잠깐만. substitute. 잠깐만. 아 내가 상태만 줬나 봐. 한 번만 검색해볼게. 아 나 바본가 진짜. 아이고. 야 가끔 이럴 때가 있어. 미안하다. 아 맞아요. substitute. 아 미안해. 쏘리. 예. 자 가끔 정신 나갈 때가 있었어. 예, 똑같은 건 substitute. 대체하다, 교체하다. 이 substitute도 A with B로 써요. 똑같이. replace A with B, substitute A with B. 자, 그래서 다시 한번. replacing is old rotten planks니까 플랭크가 널빤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에 즉 그 배의 오래되고 썩은 널빤지를 뭐로 교체했냐면요. 이제 그 새로운 그 이제 나무 조각 이걸로 이제 교체를 하면서 수년 동안 이제 보존을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상황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아테네 영웅이고 이 사람이 이제 전쟁 마치고 왔을 때 그 이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그 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배를 사람들이 잘 보존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냥 그대로 냅뒀다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낡고 썩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전쟁에서 쓴 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교체를 하고 이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The question. 자, 어떤 이제 질문, 문의 사항이 있는데 이 철학자들에게 이 사람이 철학자들에게 물어본 질문이 바로 이거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수리된 배가 여전히 똑같은 배냐라고 물어본 거야. 테세우스가 항해했었다. 이게 바로 이제 철학자들이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렇게 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누가 봐도 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가 돌아왔어. 배가 돌아왔는데 어디가 막 이렇게 낡고 부셔지고 이랬어. 그래서 여기를 교체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이런 부분을 막 이렇게 교체를 했어. 예를 들어서 새 걸로 교체했어.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전쟁 중일 때고요. 이거는 이제 그 집에 복귀했을 때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복귀 및 보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랬을 때 지금 부품이 교체가 됐잖아. 일부가. 그럼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물어본 거죠. 자, removing one plank and replacing it. 자, 널빤지 하나를 제거해.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건 might not make a difference.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널빤지 하나 정도 뭐 이렇게 교체했다고 해서 뭐 큰 이거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can that still be true? 그것이 여전히 사실일까? 뭐 한다면? 일단 뭐 한다면? 모든 판자가 만약 교체됐어. 만약 모든 판자 이걸 싹 다 갈아엎었다고 해볼게요. 이걸 싹 다 갈아엎었어. 그럼 이건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그렇죠? 애매하죠? 그렇죠? 자, 또 some philosophers 일부 철학자들은 argue 주장하는데 대절이라고 그 배가 must be the sum of all its part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배는요 모든 부분의 총합이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답니다. 배는 모든 부분의 총합이어야 한대요. 하지만 if this is true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 as ship got pushed around during its journey 만약 그 배가 push around가 되는 거니까 이리저리 밀쳐진 거예요. 그 여정 중에 항해 동안에 배가 이리저리 밀쳐졌을 때 그리고 lost small pieces 작은 조각들을 잃었을 때 그것은 would rarely have stopped 멈추게 될 거랍니다. being the ship of Theseus라고 나왔죠. 테세우스의 배인 것이 이미 멈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까지가 이제 그 테세우스 배의 역설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테세우스의 배의 역설에 대해서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뭔가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은요. 말 그대로 역설적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 내 뇌가 만약에 내 몸은 그대로야. 근데 준서의 뇌가 내 몸으로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로이쌤이냐 장준서야. 이게 애매해진다는 거죠. 됐어요? 그렇죠? 정신은 장준서야. 근데 몸은 로이쌤이야. 이런 상황이라고 쳐봐. 그럼 이걸 로이쌤이라고 해야 돼? 장준서라고 해야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테세우스의 배의 역설과 비슷하다라는 거겠죠. 지금 이제 첫 번째 나왔던 내용, 이제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없고 제가 추가로 쓴 건데요. 좀 내용을 이제 제가 뭐라고 썼는지 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썼냐면, 자 이게 이제 그 테세우스의 배의 이제 역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탄 배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이 이제 하나씩 교체가 돼요. 그럼 그랬을 때 그 배가 여전히 원래 배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테세우스의 이제 역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 표현하자면요, 제가 여기에 좀 써놨는데 객체의 핵심적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말은 좀 써두세요. 객체의 핵심적 정체성이 무엇이냐? 핵심적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이 있느냐? 답이 없어요. 이 글엔 답이 없어요. 말 그대로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잖아. 준서에 내가 쌤 머리로 왔어요. 그럼 장준서냐 로이쌤이냐? 객체의 핵심적 정체성을 뭘로 봐야 되느냐? 뇌로 봐야 되느냐? 몸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가? 이런 철학적인 어떤 이제 질문이고요. 자, 만약에 모든 부품이 교체가 됐어. 그러면 그거는 원래 배냐? 아니면 새로운 배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전쟁 중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싹 다 교체했어. 그럼 이걸 교체할 때 여기 기존에 있던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기존 부품들. 이 기존에 썩고 낡은 부품으로 새롭게 배를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원래 테세우스의 배는 뭐가 되는 거야? 이런 것도 되게 애매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바로 테세우스의 역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글은요, 객체의 정체성 그리고 객체의 지속성 이거에 대한 아주 복잡한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오늘날에도 막 여러 이제 심리학이나 뭐 과학이나 이런 데서도 사용된다라는 그냥 테세우스 배의 역설이란 게 무엇이냐라는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여러분께서는요 이 글을 읽을 때 테세우스의 배, 즉 객체의 핵심적 정체성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되느냐?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답이 없어요. 알겠죠? 아까도 말했죠? 로이쌤이냐 장준서냐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 글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이 테세우스의 배의 역설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특정 일부분을 교체했을 때 과연 그 객체의 정체성이 그대로 보존되느냐 아니면 변화가 되느냐 이게 바로 테세우스의 배의 역설에 대한 개념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 글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11강의 게셋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요 글에서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가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판더랑 이제 리메라는 사람이 investigated 조사를 했는데요. 기억을 조사했대요. 잘 따라오세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떤 기억이냐면요. 예상치 못한 죽음에 대한 기억이랍니다. 벨기에의 뭐 이제 마두인 왕이라고 있는데 1993년에 이 벨기에 이 왕이 예상치 못하게 죽었는데 그에 대한 기억을 조사했답니다. In a large sample of Belgian citizens이니까 벨기에 시민들의 어떤 대규모 샘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번 그 기억을 한번 조사해봤대요. 기억.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도입부로 나오는데 이어서 보자면 그 데이터가 대절이야를 드러냈는데 The news of the king's death. 자, 왕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had been widely socially shared. 그러니까 널리 사회적으로 공유됐다는 것을 나타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가 됐답니다. 대부분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글에서 일단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선 소재에서 나와야 되는 게 사회적 공유라는 말이 나와줘야 돼요. 사회적 공유. 이게 일단 나와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공유된 거냐? 벨기에 왕의 죽음이 공유된 거잖아요. 지금 예시에서는요. 여러분, 벨기에 왕이 죽은 게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당연히 안 좋은 일일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러면은 어떤 거에 대한 공유냐면요. 바로 부정적 사건에 대한 거예요. 부정적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유가 되는 거예요. 됐어? 부정적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유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뭘 생각할 수 있을까? 뭐 세월호 뭐 이런 좀 슬픈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최근에 뭐 이태원 참사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공유라는 거는 널리 퍼져 있다, 만연해 있다, 이걸 말하는 거겠죠. 이게 일단 이 글의 소재입니다. 자, 어쨌든간 그래,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어쩌라고? By talking about the event, 그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constructed한데요, 구성했답니다. 뭐를? A social narrative and a collective memory of the emotional event. 그 감정적 사건의 사회적 이야기 그리고 집단 기억 이런 거를 서서히 구축했답니다. 그러면 사회적 이야기는 뭐고 집단 기억은 뭐냐? 이런 걸 좀 봐야겠죠. 자, 다음 문장 보자면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들은 consolidated their own memory. consolidate는요, 공고히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공고히 하다가 무슨 뜻이냐? 굳건하게 만든다는 뜻이야. 굳건하게 만든다, 단단하게 만들다. 이게 공고히 하다라는 뜻이야.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기억을 굳혔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했다고. 기억을 단단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잘 까먹는다는 거야? 안 까먹는다는 거야? 안 까먹는다는 거야. 됐어? 어떤 기억이냐? Of the person's circumstances. 개인적 상황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기억을 공고히 했대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니치하고 나왔죠. 한 단어로 쓸게요. where입니다. 자, the event took place. 그 사건이 발생했던 개인적 상황.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공고히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an effect known as flashbulb memory. 그래서 섬광 기억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효과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제가 또 써놨는데요. 이 flashbulb memory라는 게 이제 뭔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좀 충격을 받았어, 아니면 감동적인 사건 이런 걸 접했어. 그럼 그랬을 때 생기는 그 순간의 어떤 상황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 현상, 이런 걸 이제 우리가 flashbulb memory라고 해요. 이건 배경지식적인 거니까 몰라도 돼요. 이 용어가 그 순간의 기억이 마치 플래시가 팍 이렇게 켜져서 선명하게 찍힌 그런 사진과 같이 이제 머릿속에 좀 이게 강하게 새겨진다 해서 flashbulb memory 이렇게 나온 건데요. 자, 이 얘기가 뭔 말인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유가 있었어요. 그럼 봐봐,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부정적인 어떤 큰 사건이 있어. 큰 사건. 큰 사건. 예를 들어 볼게요. 9.11 테러. 이런 거. 이런 큰 사건이 있었어.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겠죠. 사회적으로 공유가 된다는 건 뭐라고요? 누구나 다 알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누구나 다 알게 된다는 거잖아.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사실 요 윗문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사건에 관해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특별히 구축한다, 집단적인 기억을 구축한다고 했으니까 다 그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를요. 근데 위에서 말한 건 뭐냐면요,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 거야. 사건에 대한 기억, 9.11 테러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9.11 테러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한 당시, 그 사건 발생 당시에 개인의 기억이 또 굳혀진다는 거야. 사건 발생 당시에 개인의 기억이죠. 개인의 기억.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억. 이 개인의 기억이 어떻게 된다? 공고히 된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들아 너네 3달 전에, 정확히 3달 전에 이 시간쯤에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쵸? 그쵸? 왜냐면 그때는 뭐 특별한 뭔가가 없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너네 세월호 때,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니네 각자 뭐 하고 있었어? 이러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 큰 사건이 발생했고 사회적으로 공유가 된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개인의 기억이 굳혀지거든요. 이 본문에서 말한 거죠.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건 때는 실제로 어땠었냐면요,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중이었는데 제가 가르치는 이제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학생의 친구가 그 이제 피해자 중 한 명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뭐 이제 그 근처 지역에서 이제 수업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랑 얘기 나누면서 그 친구가 막 울고 했던 막 그런 기억이 나요. 이건 뭡니까? 사회적으로 공유된 부정적인 큰 사건과 연결된 저의 개인적 기억이죠.
됐어요?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 성광 효과라고. 성광 기억 효과. 됐니? 이해됐죠? 뭔 말인지. 자, 이어서 갈게요. 자, 더비교급에 더비교급 나왔네요. The more an event is socially shared. 어떤 사건이 사회적으로 더 많이 공유될수록, 더 많이 공유된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그럴수록, 즉 큰 사건일수록 the more it will be fixed in people's minds.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많이 fix 될 거랍니다. 고정될 것이랍니다. 요 문장 대단히 중요하겠죠. 사실상 이 글의 요지이자 주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심지어 더비교급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예시에 써놨는데 제가 9.11 테러 갖고 예시 써놨는데요. 똑같은 얘기예요. 9.11 테러 때는 일단 얘네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이거는 뭐 차치하고요. 어쨌든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세월호 얘기하면서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자, 이어서 갑니다. Social sharing, 사회적 공유는 may in this way help.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죠. 좋은 말이 아니고요. help가 여기서는 약간 기여한다 의미에 조금 더 가까워요. 어쨌든 사회적 공유는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문장 잘 읽어야 돼. 잘 따라봐. To counteract some natural tendency people may have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해석 먼저 해볼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자연적 성향을 중화시키도록 도움이 될 수도 있답니다. 자, 문장은 짧은데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잘 봐봐. 주어가 뭐야? 사회적 공유예요. 사회적 공유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연적 성향을 중화시킨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연적 성향이 뭔데? 이거부터 이해해야겠죠. 그걸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연적 성향이 뭐냐? 부정적인 사건을 잊어버리려는 경향. 이거예요. 이거 좀 써두세요. 여기 요거. 요 내용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성향이 뭐라고요? 부정적인 사건을 잊어버리려 하는 경향이라고. 우리 사람의 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부정적인 건 최대한 잊어버리려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렇죠? 부정적인 사건을 자꾸 잊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막 트라우마 걸리고 PTSD 오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사건을 잊어버리려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걸 뭐 해버린대? 중화시켜버린대요. 중화시킨다는 건 뭡니까? 잊으려고 하는 건데 counteract잖아. 반작용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잊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잊지 못하게 만든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중화시킨다라는 거는 결국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부정적인 사건을 계속 기억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됐어요? 잊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됐나? 사회적 공유는 다시 한번 뭡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사건을 잊으려고 해도 잊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아니 여기에서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사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죠. 사회적으로 공유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아마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요. 사람들은 원래 잊고 싶어 하거든요. 부정적인 사건이니까. 하지만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 사회적 공유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잊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counteract는요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면 제가 아래다가 이제 단어를 써놨는데 유의어 이제 써놓을 겁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 counteract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유의어가 이 counteract가 핵심 단어거든요. counteract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mitigate라고도 쓸 수 있고요. 완화시키다요. 완화시키다. 그리고 diminish 줄이다, 감소시키다. 그 다음에 neutralize neutralize는 말 그대로 중화하다라는 뜻이죠. 중립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balance랑 offset이란 단어는 똑같습니다. 이건 상쇄하다라는 뜻이에요. 상쇄하다. 됐어요? 중화시키다. 얘는 이제 줄이다. diminish는 mitigate는 완화시키다. 됐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counteract 대신에 다 쓸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경향성을 완화시킨다는 거는 그 경향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완화라는 말 자체가 줄인다는 것도 말 그대로 경향성을 원래 갖고 있는데 그거를 줄인다고 했으니까 그러지 못하게 한다는 거겠죠. 중화시킨다, 상쇄한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알겠죠? 결국에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이 사회적 공유는 부정적인 사건을 못 잊게 만든다. 이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잊지 못하게 만든다. 됐죠? 됐죠? 다음 문장 이어서 볼게요. Naturally,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should be driven. 자, drive를 아직도 운전하다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몰고 가다, 몰아가다, 어떤 감정을 유발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유발될 수 있을 거랍니다. 뭐 하도록? To forget undesirable events를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을 잊어버리도록 몰아붙여지겠죠. 즉 이 문장은 뭐냐면은 이 위에서 some natural tendency라고 말했잖아요. 요 부분. 근데 이것만 말하면은 이제 뭔 말인지 모를 테니까 이제 여기에서 설명해 준 거야. 이 문장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연적 경향성을 이제 중화할 수 있는데 그 자연적 경향성이 뭐냐? 바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을 잊어버리려 하는 이런 성향이다. 이 얘기한 거야. 한 번 더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사람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사건을 잊어버리려고 하겠죠. 따라서 someone who just heard a piece of bad news 방금 전에 어떤 나쁜 소식 하나를 들은 사람은 often tends initially to deny what happened. 발생한 일을 처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겠죠. 그렇죠? 거절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고요.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근데 the repetitive social sharing of the bad news 이렇게 나왔죠. 근데 사실 여기다가요 however 써도 돼요. 문맥상. 하지만 나쁜 소식에 반복되는 사회적 공유는요. 지금 계속 똑같은 말 나오죠. 자, 사회적 공유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잊혀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contributes to realism이라고 나왔습니다. 현실에 기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현실에 기여한다가 뭐랑 똑같은 말? 잊혀지지 않게 만든다.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야. 알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현실성에 기여한다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그 사건의 실제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건의 실제성을 인식한다. 이거랑 똑같아요. 사건의 실제성을 인식한다는 거는 안 까먹는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가 둘이 똑같은 말이고 바꿔 쓸 수 있는 말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뭐 따로 뽑아주는 거 할 테니까요. 됐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주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주제가 조금 길어서 제가 타자로 써줄게요. 자, 이 글의 주제. 나쁜 소식에 반복적인 사회적 공유는 우리가 거부감에서 벗어나 현실 감각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요건데 요거를 조금 더 잠깐만 좀 다르게 바꿔볼까? 나쁜 소식의 반복적 사회적 공유는 조금만 바꿔볼게요. 뭐랄까 그 사건과 개인의 기억을 잊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쉽죠.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나요? 너 왜 이렇게 덥지? 땀 좀 닦고 올게요. 왜 이렇게 덥지? 잠깐만 스탑했다가 자, 재개하겠습니다.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핸드폰을 아직도 안 집어넣는 사람이 있네. 뒤지고 싶어? 얼른 넣어. 자, 11강의 1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인가? 볼게요. 첫 문장부터. 자, although 시작하네요. Although the potential for acquiring a truly global education. 자, 비록 잠재성이 어떤 잠재성인가? 정말로 세계적인 교육이죠. 세계화된 교육을 습득하는 것에 대한 잠재성이 has never been greater. 더 컸던 적은 결코 없었지만 일단 직역 먼저 해볼게. Actually achieving it. 그것을 실제로 달성하는 것
requires more,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than simply being there, 단순히 그곳에 있는 것보다. 자, 뭔 말인지 이해를 해야겠죠. 일단 여기부터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자, 한글만 읽어볼까? 여기거든요. 한글만 읽어볼게. 세계화된 교육을 습득하는 것에 대한 잠재성이 더 컸던 적이 결코 없었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반대로 말하면 지금 세계화된 교육을 습득하는 것에 대한 잠재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야.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지금은 가장 크다고. 즉 이걸 풀어서 말한 게 이겁니다. 즉 글로벌 교육을 받는 기회가 이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